3년 전 칼바람처럼 몰아친 구조조정은 40대 후반의 박 씨에게 얄짤없이 회사를 떠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렇게 20년 넘게 몸담았던 번듯한 직장을 잃고 퇴직금과 은행 대출을 끌어모아 동네 헬스클럽을 차린 지도 벌써 3년이나 되었네요. 처음에는 막막했지만 땀 흘리는 만큼 정직하게 돌아오는 헬스클럽 일에 나름 보람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매일 오전 10시쯤 헬스클럽에 출근했어요. 이 시간은 한창 북적일 시간은 아니었죠. 주로 아이들을 학교나 유치원에 보내고 운동하러 오는 주부 회원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탈의실에서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익숙하게 헬스장으로 나섰어요. 러닝머신 위를 걷는 회원들에게 가볍게 눈인사를 건네고 스트레칭 존으로 향했어요. 헬스클럽이라는 공간은 참 묘했어요. 건강을 위해 땀 흘리는 곳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곳에 오는 여자들은 하나같이 날씬했거든요. 물론 간혹 체중 감량을 목표로 땀을 뻘뻘 흘리는 통통한 여성 회원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이미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거나 더욱 탄탄하게 만들기 위해 운동하는 듯 보였어요. 자기관리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풍경이었죠. 어제 새로 등록한 50대 중반의 여성 회원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단정하게 묶은 머리에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그녀는 노란색 레깅스에 흰색 티셔츠를 입고 어색한 듯 스트레칭 기구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었거든요. 박 씨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죠. 사모님, 안녕하세요. 새로 오신 회원님이시죠? 운동복이 아주 잘 어울리시네요. 여느 때처럼 넉살 좋은 미소를 지으며 건넨 첫 인사였어요. 헬스클럽에서 처음 만나는 회원들에게는 을에 건네는 일종의 영업용 멘트였죠. 대부분의 여성들은 이런 칭찬을 싫어하는 기색 없이 웃으며 고마움을 표하거나 농담으로 받아넘기곤 했어요. 네, 감사해요. 그녀는 박 씨를 빤히 쳐다보며 웃으며 대답했어요. 눈웃음이 예뻤어요. 몸매도 매끈했고 특히 남자를 홀리는 듯한 묘한 분위기는 돌싱남의 마음을 설레기에 충분했죠. 사모님은 워낙 건강하신 것 같아서 운동을 막 열심히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또 한 번의 접대용 멘트였어요. 하지만 진심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에 비해 탄력 있어 보이는 피부와 곧게 뻗은 자세는 그녀가 평소 건강 관리를 잘 해왔음을 짐작하게 했거든요. 혼자 사는 호라비 눈에는 아주 매끈해 보이고 잠시지만 후끈 달아 올랐거든요. 딱 보기에도 박 씨보단 훨씬 연상처럼 보이긴 해도 군침을 흘릴 정도로 괜찮아 보이긴 했어요. 박 씨는 그녀에게 기본적인 스트레칭 동작들을 차근차근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깨 돌리기, 팔 벌려 뛰기, 다리 스트레칭 등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었죠. 그녀는 곧잘 따라 했어요. 사모님, 이제 혼자서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면서 몸 푸세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물어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박 선생님,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박 씨는 사무실로 돌아와 냉장고에서 시원한 생수 한 병을 꺼내 벌컥벌컥 들이켰어요. 땀이 식으니 살 것 같았어요. 잠시 숨을 돌리며 휴대폰을 확인했네요.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요. 늘 똑같은 일상이었죠. 똑, 똑 사무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굴까? 회원 중에 사무실에 볼 일이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박쌤, 사이클 기구 사용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문 밖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아까 스트레칭을 가르쳐줬던 새 회원, 50대 중반의 그녀였어요. 아, 네. 잠깐만요. 혹시 사이클 타는 거 처음이세요? 아, 네, 처음이라.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쪽으로 오세요. 박 씨는 그녀를 사이클 기구 옆으로 부드럽게 이끌어 사이클 작동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안장 높이 조절부터 발을 페달에 고정하는 방법, 운동 강도 조절까지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죠. 근데 갑자기 그녀가 아래쪽을 힐끔 한번 쳐다보더니
각 씨의 튼튼한 허벅지를 보고 깜짝 놀라며 어머나 쌤, 허벅지가 제 허리만 하겠는거려? 하며 침을 꼴깍 삼키는 거였어요. 그런가요? 하하, 제가 딴 건 몰라도 허벅지 하나만큼은 참 튼실하거든요. 그럼 제가 한번 살짝 만져봐도 될까요? 그럼요, 얼마든지요. 그녀는 양손으로 박 씨의 허벅지를 감싸듯 잡아보았어요. 와, 근데 보기보다 훨씬 단단하고 튼실하긴 하네요. 제가 일부러 힘을 바짝 줘서 그런 거예요. 박 씨를 올려다보는 그녀가 다시 한번 입맛을 다지며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른 모습을 보고 묘한 설레임이 스쳐 지나갔어요. 며칠 뒤 퇴근길에 빌라 입구에 들어섰을 때였어요. 어두컴컴한 빌라 입구 대단 앞에 웬 여자가 서 있었어요. 누굴 기다리는 걸까? 무심하게 지나치려는데 여자가 박 씨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어색하게 인사를 받고 나서 보니 며칠 전 헬스클럽에서 사이클 타는 방법을 알려줬던 그 여성 회원인 거예요. 그녀는 운동복 차림이 아닌 편안한 캐주얼 차림이었어요. 헬스클럽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어요. 아, 혜숙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 박 선생님. 저 여기 살아요. 네? 아, 정말요? 네. 저는 501호인데요. 어머. 저는 1층 101호예요. 뜻밖의 동네 주민과의 만남이었어요. 박 씨는 1층에 살아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일이 없으니 위층에 누가 사는지 알 턱이 없었어요. 이사 온 지도 2달 정도밖에 되지 않아 같은 빌라 주민이라도 누가 누군지 모르고 살아온 것이었죠. 어디 나가세요? 네. 아들 내외가 회식하느라고 늦는다 해서 저도 잠깐 바람 쐬러 나왔네요. 아, 그러시구나. 혹시 박 선생님도 같이 바람 쐴래요? 혜숙 씨가 웃으면서 묻자 박 씨는 망설임 없이 그러죠라고 대답했어요. 퇴근 후 집에 가면 늘 혼자 텔레비전이나 보다가 잠들곤 했는데 혜숙과 함께 밤 공기를 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빌라 바로 앞에 있는 작은 공원으로 향했어요. 여름밤 공원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네요. 돗자리를 깔고 앉아 담소를 나누는 가족, 손을 잡고 산책하는 연인, 운동기구에서 땀을 흘리는 사람들, 매점 앞 벤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박 씨는 혜숙 씨에게 음료수를 사다 주려고 매점으로 향했어요. 혹시 술은 안 좋아하세요? 혜숙 씨가 물었어요. 아, 좋아는 합니다마는. 박 씨가 머뭇거리며 대답했어요. 그럼 제가 맥주로 바꿔올게요. 혜숙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매점으로 가더니 캔맥주 2캔을 사왔어요. 뜻밖의 맥주 제안에 박 씨는 살짝 당황했지만 싫지는 않았어요. 오랜만에 밤 공기를 마시며 맥주 한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혹시 동네에서 아는 사람 만날까봐 조용한 대로 자리를 옮길까요? 박 씨가 말했어요. 혜숙 씨도 동의하며 두 사람은 공원 안쪽 풀밭이 넓게 펼쳐진 한적한 곳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풀밭에 털썩 주저앉아 캔맥주를 땄어요. 톡, 톡, 경쾌한 캔 따는 소리가 여름밤 공기에 울려 퍼졌어요. 시원한 맥주를 한 모금 들이켜니 텁텁했던 입안이 개운해지는 기분이었어요. 캬, 시원하다. 박 씨가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그러게요. 밤 공기도 참 좋네요. 혜숙 씨도 맥주를 마시며 맞장구 쳤어요.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것도 잠시.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사는 이야기, 취미 이야기, 헬스클럽 이야기.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로 흘러갔네요. 혜숙 씨는 남편과 10년 전에 사별했고 현재는 손주를 돌보느라 잠깐 아들 집에서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아들 내외는 맞벌이라 혜숙 씨의 손길이 필요하다고 했죠. 혜숙 씨는 아들 자랑, 손주 자랑을 늘어놓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신나게 쏟아내는 혜숙 씨를 보며 박 씨는 왠지 모를 편안함을 느꼈어요. 이게 연상녀의 노련함인가? 아무튼 이야기꽃을 피우다 보니
어느새 맥주 2캔이 바닥을 드러냈어요. 혜숙 씨는 아쉬운 듯 빈 캔을 흔들었어요. 사모님, 한 캔 더 하실래요? 좋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올게요. 잠시 후 혜숙 씨는 맥주 6캔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돌아왔어요. 생각보다 많은 양의 박 씨는 살짝 놀랐죠. 넉넉하게 사왔어요.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마셔요. 근데 자꾸 사모님 하니까 이상하다. 그냥 이름을 부르세요. 혜숙이라고. 혜숙 씨가 쑥스러운 듯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편하게 부를게요. 두 사람은 다시 캔맥주를 따고 풀밭에 앉아 남은 맥주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서로의 살아온 이야기, 힘들었던 이야기, 즐거웠던 이야기. 밤은 깊어갔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없이 이어졌어요. 이야기 도중 혜숙 씨가 조심스럽게 각 씨의 아내에 대해 물었어요. 부부 금슬은 어떠세요? 혜숙 씨의 질문에 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어요. 사실 저도 3년 전에 이혼하고 혼자예요. 박 씨의 고백에 혜숙 씨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호, 비슷한 처지네요. 술 기운이 살짝 오르자 혜숙 씨는 조금 더 과감한 질문을 던졌어요. 쌤, 혹시 연상 만나본 적 있어요? 혜숙 씨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박 씨는 당황했어요. 연상? 곰곰이 생각해보니 정말 연상을 만나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았어요. 주로 또래나 연하의 여자들을 만났었어요. 글쎄요. 생각해보니 한 번도 없었던 것 같네요. 혜숙 씨의 질문은 엉뚱했지만 왠지 모르게 박 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밤 공기는 시원했고 맥주는 달콤했고 마침 여자 생각이 간절했는데 혜숙에게 묘한 이성적인 호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쏜살같이 흘러갔어요. 박 씨와 혜숙 씨는 헬스클럽에서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며 점점 더 가까워졌죠. 함께 운동을 하고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어느덧 8월의 마지막 주말, 토요일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어요. 박 씨는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가 결국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소파에 몸을 깊숙이 기대고 천장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산다는 게 참 재미없다. 퇴근하면 늘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잠들고 주말에도 헬스클럽에 나가 운동을 하고 또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상. 이젠 지겨웠어요. 혼자라는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어요.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정적을 깼어요. 늦은 밤에 누가 찾아올 사람이 있을 리 없는데 도대체 누구지? 박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인터폰 화면을 켰는데 화면에는 혜숙 씨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한쪽 손에는 맥주와 안주거리가 잔뜩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네요. 저예요. 혜숙이에요. 이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오늘 토요일인데 집에서 쉰다길래 같이 맥주라도 한잔할까 싶어서 사들고 왔지요. 시간 괜찮으시죠? 괜찮고 말고요. 역시 내 생각해주는 사람은 혜숙 씨밖에 없다니깐. 이게 웬 떡이야. 이러다 잘하면 재미 볼 수도 있겠는데 술까지 사들고 집까지 찾아온 걸 보면 남녀 관계에선 갈 때까지 가도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뜻밖의 혜숙 씨의 깜짝 등장에 박 씨는 얼떨떨하면서도 기분이 좋아졌죠. 혜숙 씨가 사온 것은 노가리와 땅콩, 그리고 캔맥주 6캔이었어요. 두 사람은 거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노가리를 찢고 맥주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캬, 시원하다. 오늘따라 맥주 맛이 달다 달아. 혜숙은 아들 내외 이야기를 꺼냈어요. 아들이 결혼 후에는 무슨 일만 생기면 마누라 편만 들고 점점 모자 사이가 멀어져 가는 것 같다고 속상해했어요. 며느리와는 사사건건 부딪히고 갈등이 심해졌다고 하소연했고요. 혜숙 씨는 한참 동안 아들 내외 험담과 투정을 쏟아냈어요. 박 씨는 묵묵히 혜숙 씨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요. 한참 동안 혜숙 씨의 푸념을 들어주던 박 씨는
혜숙의 다음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은 여자랑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소리. 진심이었어요? 진심이라고 대답하면 사귈 건가요? 사실 박쌤 허벅지 튼실한 거 보고 완전 반의 잠을 설친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럼 잘 되었네요. 저도 여자가 필요할 때고 혜숙 씨도 제가 필요하다니. 일단 만나보고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어떨까요? 네, 좋아요. 그날 밤 가벼운 말장난처럼 시작된 대화는 결국 박 씨와 혜숙이 연애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40대 후반의 돌싱남이에요. 결혼 후 아내가 직장 생활에 너무 지쳤다며 집에서 살림만 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새 식구 먹고 사는데 부족할 정도는 아니었기에 크게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아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직장을 그만두고 이혼 직전까지 전업주부로만 지냈어요. 아내는 저보다 5살 연하였고 친구의 결혼식, 피로연에서 신부지인으로 소개받아 알게 되어 1년 정도 연애하다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어요. 웬만하면 제가 아내에게 맞춰주려 노력했죠. 노총각한테 시집 와준 아내가 정말 고마웠거든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끙끙 앓으며 삭혀내고 퇴근 후에는 육아부터 집안일까지 닥치는 대로 거들었어요. 저는 힘들어도 괜찮았어요. 아내와 아들만 행복하다면 그깟 힘든 일쯤이야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었거든요. 저는 평일에 보통 오전 9시부터 일을 시작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합니다. 하지만 일이 바쁠 때는 밤 10시가 넘어 퇴근하거나 일주일에 이틀씩 출장 가는 날도 잦았어요. 그럴 때면 집안일에 신경을 제대로 못 쓰게 되었는데 그때마다 아내는 불만이 쌓였던 것 같아요. 아내는 늘 혼자 집에 있는 것을 힘들어했어요. 친구도 없고 취미생활도 없고 오롯이 집안일과 육아에만 매달리는 생활에 지쳐갔던 것 같아요. 하루는 아내가 온종일 집에만 있기 지루하다고 취미생활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고 하길래 그러라고 했어요. 평소 사람들한테 손재주 좋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액세서리 같은 아기자기한 소품 같은 데에도 관심이 많던 아내는 며칠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적이더니 집에서 30분 떨어진 어느 비누 공방에 매일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비누 만들기를 배우러 다니길래 저도 옆에서 아낌없이 응원했죠.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저 또한 기분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밤 아내가 비누 공방에서 회식을 한다고 저녁 7시에 집을 나갔는데 새벽 3시가 넘어서 인사불성이 된 채 집에 들어왔어요. 술에 잔뜩 취한 아내는 자꾸 처음 듣는 사람의 이름을 불러댔어요. 술주정을 한 것이었죠. 그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어요. 평소와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고 처음 듣는 남자 이름까지 들으니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아내의 휴대폰을 몰래 살펴보았어요. 그리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죠. 아내가 비누 공방 사장이라는 노총각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뜨겁고 노골적인 내용들이 가득했네요. 사진첩에는 두 사람이 함께 여행을 가서 찍은 사진, 껴안고 입 맞추는 사진들이 질비했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어요. 배신감과 분노, 슬픔이 뒤섞여 온몸을 짓눌렀어요. 결국 그 일로 아내와 이혼하게 되었고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혼 후 저는 헬스클럽을 운영하며 아들과 단둘이 살고 있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 동식이가 감기에 걸려 경간호하느라 헬스클럽에도 못 나가고 하루 종일 집에서만 있었는데 혜숙에게서 무슨 일이 있냐며 연락이 왔어요. 동식이가 감기 기운이 있는 것 같아 집에서 쉬고 있다고 하니 혜숙 씨는 그럼 자기가 저녁을 만들어 줄 테니 우리 집에서 함께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어요. 혜숙 씨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나물무침 등 푸짐한 저녁 식탁이 순식간에 차려졌어요. 혜숙 씨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마주하니 왠지 모르게
뭉클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혼 후 늘 혼자 차가운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거나 대충 라면으로 때우곤 했는데 이렇게 따뜻한 집밥을 받아보니 잊고 지냈던 따뜻한 가정의 온기가 그리워졌어요. 혜숙 씨와 우리 집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니 기분이 참 묘했어요. 밥을 다 먹고 혜숙 씨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동식이와 함께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혜숙 씨는 설거지를 마치고 나와 과일을 깎아내왔어요. 혜숙 씨가 건네주는 과일을 받아 먹으며 저는 혜숙 씨에게 엉뚱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이러고 있는데 뭔가 낯설지가 않네요. 하하, 둘 다 솔로인데 서로 멀리서 찾을 거 없이 제대로 한번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시작된 혜숙 씨와의 만남은 8개월이 넘도록 이어져 왔어요. 혜숙은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함께 있으면 편안했고 잊고 지냈던 웃음을 되찾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었죠. 혜숙 씨는 저에게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용기도 주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혜숙 씨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재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혜숙 씨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고 하루빨리 재혼해서 안정된 가정을 꾸리라고 성하셨어요. 주변 친구들도 혜숙 씨 같은 좋은 사람 놓치지 말고 얼른 결혼하라고 부추겼어요. 혜숙 씨와 함께라면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었네요. 혜숙 씨는 저보다 10살이나 연상이었고 이미 아들, 내외와 손주까지 있는 분이었어요. 물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혜숙 씨와 재혼하게 되면 저는 혜숙 씨의 가족들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혜숙 씨의 아들 내외, 손주들과 잘 지낼 수 있을까? 나이 차이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끼지는 않을까? 걱정과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어요. 결정적으로 저를 망설이게 만든 것은 혜숙의 아들이었어요. 어머니의 재혼을 탐탁지 않아 했거든요. 그리고 저도 맘에 들어 하지 않았고요. 그래서 자존심이 많이 상했죠. 어머니가 혼자 사는 것이 외로워 보인다는 것은 알겠지만 굳이 재혼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 혜숙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네요. 가족들의 반대 때문에 재혼은 어려울 것 같다고. 미안하지만 여기서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이별을 통보했어요. 그녀는 제 갑작스러운 이별 통보에 충격을 받은 듯했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가지 말라고 매달렸어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어요. 혜숙 씨에게 상처를 주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혜숙 씨와 헤어진 후 저는 맞선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와 주변 사람들의 성화에 못 이겨 억지로 맞선 자리에 나갔어요. 하지만 맞선을 볼수록 혜숙 씨에 대한 그리움만 더 커져갔어요. 맞선녀들은 하나같이 혜숙 씨와 비교되었고 마음에 차지 않았거든요. 문제는 혜숙 씨가 잊을만 하면 전화가 와서 나오라고 한다는 거예요. 헤어진 지 2달이 되었지만 혜숙 씨는 여전히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술에 취해 전화해서 보고 싶다고 울먹이기도 하고 밥 한번 같이 먹자고 애원하기도 했어요. 혜숙 씨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마음이 약해졌어요. 막상 목소리를 들으면 다시 혜숙 씨에게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졌거든요. 몇 번은 간절한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혜숙 씨를 만나러 나갔어요. 사실 우리 둘은 속궁합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나이차가 많이 나는데 불구하고 재혼까지 생각한 거였고요. 하지만 아들 내외가 학교 선생이라 그런가 반대가 엄청 심했죠. 어쨌든 혜숙과 하룻밤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늘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득했네요. 혜숙은 여전히 저에게 매달리고 있었고요. 저 또한 혜숙 씨를 완전히 잊지 못했어요. 혜숙 씨를 생각하면 가슴 한쪽이 아련해집니다. 현실적인 문제들을 생각하면 다시 혜숙 씨와 만나는 것은 망설여지거든요.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옳은 길과 쉬운 길이 있다면 언제나 옳은 길을